2026년 들어서 원자재 시장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특히 금하고 구리 이 두 핵심 금속의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이 가격 급등을 이끌고 있는지 그 핵심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 가격부터 한번 보시죠. 2026년 1월 23일 기준으로요.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무려 4,980.8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80%나 폭등한 말 그대로 역대 최고가입니다. 구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파운드당 5.94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불과 며칠 전에는 6.11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로 했죠. 흔히 산업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구리마저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금과 구리,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지 각각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금입니다. 시장이 위태로울 때마다 늘 빛을 발했던 금이 왜 지금 다시 이렇게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금의 역할을 제대로 알려면요, 바로 이 안전자산이라는 개념부터 딱 잡고 가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막 불안정해질 때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해서 돈을 옮겨 넣는 그런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죠. 2026년 금가 폭등의 배경에는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둘째,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슬라이드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워질수록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되거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던가 무역 갈등 같은 불확실성이 처지면서 그 가장 확실한 피난처로 금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동력은 이게 또 엄청난데요.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외환 보유고에 금을 마구 채워넣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에 인용된 것처럼 전문가들은 이들이 매달 60톤에 달하는 금을 계속 사들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규모가 확 와닿으실 텐데요. 러시아의 금 보유고만 해도 벌써 2,329톤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을 사 모으는 걸 넘어서요,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거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 구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리는 흔히 세계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일종의 풍향계로 여겨지잖아요. 왜 미래 산업의 핵심인 구리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리한테는 아주 재밌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닥터 커퍼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부터 최첨단 전자제품까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다 보니까 구리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세계 경제의 향방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구리 가격 급등의 배경은 금과는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공급망의 붕괴, 무역 정책의 변화, 그리고 미래 산업이 촉발한 폭발적인 수요라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니 해도 공급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세계 2위 규모의 그라스버그 구리 광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생산량이 무려 30%나 급감해버렸어요. 이건 전 세계 구리 공급망에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59만 톤의 구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구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바로 구조적인 수요의 폭발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에는요, 기존 산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구리가 필요하거든요. 즉, 미래 산업이 성장할수록 구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봤는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26년 연말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전망을 한번 보시죠. 금은 연말까지 온스당 5,400달러, 구리는 톤당 11,400달러 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항상 있죠. 금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좀 완화되면 상승세가 꺾일 수 있고요. 구리는 뭐니 뭐니 해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두 금속은요, 포트폴리오에서 맡은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패라면 구리는 미래 산업 성장에 투자하는 엔진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은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를 할당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용도를 활용하고요. 구리는 직접 투자보다는 AI나 전기차 같은 테마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자산 모두 단기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형학적 위기, 공급 충격, 그리고 거대한 기술 혁명. 2020년 시장은 바로 이 세 가지 힘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찾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